잠시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스크 벗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카메라를 본 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웃으시죠? 여기 약간 좀 카메라, 네, 얼굴 근육 좀 풀으시고 웃어주세요. 네. 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한번,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죠. 네, 달이 지는 밤은, 네, 여러분 보셨지만, 무주상골 영화제에서 이제 기획해서 제작했던 영화고요. 감독님 두 분과 함께 작업을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여러 가지 팬데믹 시기에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관객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잘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첫 소감을 좀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두 배우님들도 작년에 무주상골 영화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오셨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또 처음 오게 됐는데 감독님 두 분과 배우님들 소감 듣고 거기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작은 작업이지만 잘 지는 밤은 또 굉장히 즐겁게 작업했던 영화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 찍고 있을 때가 그 코로나 한참 초반에 막 팝콘 터지듯이 터질 때 그때였어가지고 이제 무주에 우리 찍은 데가 그냥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더 조용했어요. 그리고 묘한 분위기 속에서 찍고 또 그걸 첫 오픈할 때 그 부산 영화제에서 틀 때도 굉장히 삼엄했었죠. 그 와중에 또 의미 있는 관객분들을 많이 만났고 무주에서 틀 때는 또 비가 많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뭔가 현란함 속에서 또 관객들이 만나니까 또 의미가 있었고, 서울 동문영화제에서 또 이렇게 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비로소 개봉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더 많은 관객분들과 또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영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화가 개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로 관객분들이랑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설레면서 왔어요. 네. 오늘 많은 얘기 나누고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파트를 만들었고요. 여기 계신 권민규 배우님하고 앞서 소개해주신 대로 저희는 계절이 여름이에요. 영화 순서상으로 기록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보면서도 이제 계절이 되게 추운 겨울 되게 스산한 공간에서 마치 생명이 다시 피어나듯이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는 뭐 운이 좋았는지 사실 촬영할 때는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바이러스에서 창궐할 거라고 전혀 예상 못하고 되게 목가적인 분위기의 무주에서 여유롭게 찍었어요. 되게 조용한 여름이었고 8월 달에 찍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객분들 만날 수 있을까 계속 저희도 좀 고민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또 이렇게 가을 초일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 또 어떻게 보셨을지 촬영부터 여기 극장에서 관객분들 만나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예전에 띄웠던 편지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오늘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상도 좀 들어보고 싶고 오늘 또 감독님하고 또 배우님들하고도 좀 감사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주충동 해규 강현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찍었을 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었는데, 그리고 부산 영화제 상영했을 때가 처음으로 이제 팬데믹이 처음으로 왔을 때인데, 그래서 저도 이 개봉 언제 하나 항상 계속 기다리고 좀 얼른 보여드리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되게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좀 찍은 지 오래된 영화라 저도 오늘 집에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보고 왔었는데, 지금의 또 제 모습하고 또 약간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앨범 꺼내서 이렇게 보듯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영화 홍보하고 다니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얘기 나눠요. 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주신 질문들 보고 또 그런 질문들과 엮어서 제가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할게요. 네, 또 감독님께 질문은요. 일단 처음에 프로젝트 영화 연출 제안 받았을 때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첫 제안 받았을 때 다들 그때 바쁘셨던 걸로 기억해요. 하던 일들이 많아서 두 배우님들도 사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또 이렇게 막상 하기로 하고도 그 공통된 서로 이제 저희 이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두 개의 이야기를 두 개의 단편을 찍는데 서로 장편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주제적으로든 그게 뭐든 두 감독님이 같은 같이 묶일 수 있는 그런 단편을 각각 하기로 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은 초기부터 계속 만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김종원 감독님이 유령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장원재 감독님이 저도 그때 약간 예상 밖으로 장원재 감독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기억을 좀 되살려서 어떻게 참여했던 때 그 마음이나 처음에 이런 소재를 떠올렸던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장원재 감독님은 또 이렇게 김종원 감독님이 이렇게 해보자 했을 때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조준 프로그래머님 소개하셨나요? 네. 프로그래머. 이 영화의 프로듀서이시기도 하시고 또 무주산골 영화제 프로그래머 계세요. 그래서 저는 3회 때부터 이제 영화 들고 영화제에 참석하면서 이제 연이 시작됐고, 이제 프로그래머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마 이제 좀 되게 길게 무드맵을 짜시는 것 같아요. 올해가 이제 10주년인데 이제 그 즈음에서 영화제가 한 10년, 제 짐작이긴 합니다만 영화제는 10년 정도 이제 앞두고 어떤 그 영화제에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이제 영화제에서 계속 그 감독님들하고 제작하는 그 영화 프로젝트 갖고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안해 주셨을 때 저는 우선 그 전에 이제 영화제에서 이제 이른바 영화제 프로젝트로 작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이제 그런 작업에 대한 좀 제약들, 그리고 또 감독이라면 또 아무래도 자기가 준비하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또 종종 제안받아서 하는 프로젝트들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도심이 아니라 좀 그런 사람이 좀 적고 좀 말하자면 시골 이런 데서 작업한 경험을 되게 좋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해 주셨을 때 일단 되게 반가웠어요.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또 김종원 감독님과 함께여서
또 이제 이전에도 저는 훨씬 더 많이 그런 옴니버스 작업에 대한 경험을 많으시고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그 생각보다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2018년부터 준비했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영화가 되게 오래된 것처럼 뭐 느껴지긴 하는데 2018년, 19년, 20년 이제 완성하는 기간들이 좀 이렇게 김정은 감독이 또 두 개를 합쳐서 또 편집하면서 또 이 영화를 또 완성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 말씀하신 대로 주머니 맞거니 하면서 처음부터 또 편집 과정까지 이렇게 완성된 영화입니다. 네, 저는 일단은 그 조준 프로님이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을 때 이게 되게 시간이 넉넉했잖아요. 예, 앞에 구상하고 영화를 만드는 게 또 먼 후의 일이니까 당장의 스트레스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 모든 게 마감이 빨리 주어지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뭔가 빨리 섭외를 해주시면 뭐 이게 거절하기도 그렇고 되게 이제 먼 미래 같으니까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또 그 장동대 감독님이나 저나 그런 좀 캐주얼한 작업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에 뭔가 겁을 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편하게 하고 좀 즐겁게 하는 편인 것 같아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저는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옴니버스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감독이 하는 거는 또 처음 하나의 장편을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분리된 옴니버스가 아니라 좀 한편으로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가끔 또 조준 프로님이 강제적으로 그런 티타임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져주면서 그 안에서 또 저희 그 게으른 감독들을 잘 이렇게 채찍질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공교롭게 또 재밌었던 거는 장건재 감독님이 먼저 촬영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먼저 무주의 같은 공간에 여름을 담고 제가 이제 상황이 또 생기기도 하고 내용적인 것도 있고 하면서 저는 겨울에 찍으면서 한 공간에 이제 두 가지 얼굴을 담는 그런 또 이야기를 만들어지면서 그 흐름들이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네, 뜻하지 않게 2018년 거의 말부터 시작됐으니까 영화 촬영까지도 거의 1년 6개월 뭐 이렇게 걸렸던 거고요. 부산에 공개될 때까지도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 준비됐고, 네,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영화입니다. 두 배우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소희 배우님은 이미 김동완 감독님하고 작업도 해오셨고, 권민규 배우님은 아마 장건재 감독님 영화에 처음 출연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보시고 결정했어요? 아니면 그냥 감독님이 하자 그러니까 하셨는지 궁금하고 네,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고 났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이 어떤 이야기일 것 같다 그래서 이 영화 출연하기 한 과정들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은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네, 감독님도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시죠. 잠깐만요. 그 처음 만난 장소는 기억이 나요. 인사동 찻집에서였어요. 감독님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기존에 감독님이 만들었던 영화 너무 좋아했고 또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이제 제 기억에 글을 읽고 만났던 걸로 좀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또 같이 하는 배우들이 또 강진아 배우님이 또 저랑 동문이기도 하고 같이 하는 배우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또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전부 그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좋았는데 저는 현장이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네, 현장에서
제가 나오지 않는 장면에도 가서 촬영할 때 있었던 적도 있었고 또 그 뭐죠 그 정서 느끼기 위해서 좀 더 머물렀던 시간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질문이 참 네네. 처음 이야기니까 네, 앞으로 할 얘기 많습니다. 네네. 그 소울 배우님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막 백숙도 먹고 식사도 하시고 소울 배우님은 네, 어두운 방 안에서 네, 우울하게 막 계속 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저도 네 벌써 3년 전에 네, 이야기여서 정확하게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일단 얘기는 먼저 주셨어요. 이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말씀 주셨을 때 일단 이 기획이 너무 좋았어요. 네. 쉽게 해보지 않았던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네, 너무 좋아요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다리지문방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제 캐릭터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 금순 선배님 하신 엄마 역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할 때 사실 저희 영화는 저도 그렇고 금순 선배님도 대사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들려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런 장면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끌렸고 이걸 어떻게 저도 그렇고 감독님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찍고 어떤 그림으로 나올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무주라는 공간을 저도 영화를 통해서 처음 봤어요. 무주라는 곳에서 무주에서 찍는다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네, 곳이니까 가서 찍으면 재밌겠다 생각했어요. 그 어떤 관객분이 싱글라이더 이야기하셨어요. 싱글라이더에서도 귀신이었는데 네, 또 이번에 귀신역을 맡았다. 네, 자꾸 영혼으로 부산에서도 죽고 부산에서도 죽고 여기서도 죽고 네. 근데 그런 매력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영혼으로서 이렇게 영화에서 등장을 하는 것도 네, 뭐랄까요 보여지기에도 그렇지만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기면서 이렇게 촬영했습니다. 혹시 지금 하시고 있는 영화는 죽은 영화? 아니 네. 살아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무주 이야기 사실은 감독님께 다시 마이크 돌리면 이제 어쨌든 우리 하기로 했고 이야기를 만들기로 했고 유령으로 한번 해보자고 대략 결정한 다음에 이제 각자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감독님은 죽은 딸과 엄마의 이야기를 선택을 하셨고 장도정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전작 한여름의 판타지와 약간 비슷한 혹은 역방식의 이제 뭐 한여름의 판타지아가 한 외진이 이렇게 한 도시를 여행하듯이 여행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번 영화는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온 한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 공무원들의 이야기, 거기서 또 할아버지와의 기억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들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이 작업 자체가 무주를 좀 공부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공간이 어떤 장소들이 있는지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이 공간에서 건져올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걸까 이런 좀 공부하는 시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특히 공간을 탐색하는 이야기를 접근했을 때 이제 화자나 이 인물이 이제 이 공간을 처음 보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자의 시선으로 이제 이 공간을 좀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 삶이 있는 사람, 좀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창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좀 되게 소박하고 좀 일상적인 시간 안에서 틈새를 좀 찾아보자. 그 이야기 어떤 틈새를 좀 확장시키고 벌려가지고 좀 영화적인 어떤 순간들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좀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병 감독님하고도 이제 뭐 조프로님께서 뭐 유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어떤 저는 이제 그 말이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어요. 김 감독님이 공간에 사람들이 있지 않고 좀 죽어있는 공간에서 계속 목소리가 들리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좀 계속 떠올리게 된다. 그러면서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보이지 않지만 어떤 소리로서 기능하는 어떤 방식이라면 저는 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는 방식 그리고 어떤 좀 부지한 인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좀 빌드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이제 죽은 할아버지가 보이는 그런 설정들은 그때 당시에 작업하시려고 했던 소설하고도 원작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제가 요시모토 바나나 작가의 유령의 집이라는 단편을 좀 준비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공교롭게 그 단편집의 어떤 그 소재 또 혹은 어떤 죽은 인물들을 다루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모티브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또 제가 갖고 있는 감정도 좀 투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경윤이라는 인물이 초반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좀 같이 겹치면서 이제 어떤 그런 방식들, 어떤 그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인물을 다루는 방식이라든가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좀 안간힘을 쓰는 어떤 인물들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등장된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이제 오가는 와중에 어쨌든 무주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제가 이제 요 전에 했던 작업들은 그 안소리랑 같이 했던 하코다테에서 안녕이라는 단편도 있고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넷플릭스의 그 페르소나라는 거기에 이제 밤을 걷다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리고 두 편과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곳을 찍고 조제를 찍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찍은 순서로는 그래서 저의 이 창작의 이 흐름들이 그 안에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리고 제가 조제를 촬영할 때 왜 지방 로케이션들을 많이 다니면서 빈집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빈집들에 있는 사연들, 누군가가 이제 꽉 차 있었지만 지금은 비어진 그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테마적으로도 그 전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잘 이어져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 안에 녹아들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처음에 뭉게뭉게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었고 다행히 장건재 감독님도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있는데 또 서로의 어떤 시각의 차이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이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구나 이게 뭐 조금씩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장건재 감독님 첫 촬영을 하고 이제 장건재 감독님의 얼추 완성본을 본 이후에도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받을 수 있는 또 에너지들이 있었고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김정은 감독님 작품들은 쭉 보면 이렇게 되게 세련되고 감동적이고 또 감각적이기도 하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이럴 것 같기만 한데 가만히 보면 감독님이 의외로 좀 음침해요. 약간 이게 테마 좋아하고 하면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감독님이 최근작들의 그런 감독님의 좀 어두운 부분들이 이 영화 안에 이렇게 잘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저런 공간을 어디서 찾았을까 싶고 저도 영화를 찍으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집은 어디서 찾은 거야? 무주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로케이션 이야기하고 두 배우님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서 우주에서 촬영했을 때 좀 기억나는 거? 소희 배우님도 그 집 가보고 되게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어디서 이런 집이 있었을까? 맞아요. 놀랬어요. 네. 네, 그 공간을 너무 딱 잘 찾으셨고 또 그걸 조금 이렇게 미술을 좀 더 영화에 맞게 하니까 촬영을 할 때 더 뭐랄까 더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장소만으로도. 네, 그리고 집도 그렇고 그 동네에 있는 큰 나무를 걸을 때 또 이렇게 그 거리를 걸을 때 그 우주 그 마을의 분위기가 저희 영화도 너무 잘 맞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되게 조용하고 쓸쓸해 보이긴 하지만 또 촬영 중간중간 밥 먹으러 식당 가고 하면은 또 굉장히 네, 정답게 저희 맞아주시고 해가지고 네, 무주라는 곳의 기억이 처음이었는데 되게 따뜻하고 네, 좋았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 로케이션 이제 찾으러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기억 좀 되살려서. 네, 우주에 있는 이제 비행집들을 뭐 이제 그 제 에피소드는 어쨌든 사람들이 우주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용이 좀 무겁잖아요. 무지란 공간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 쓸쓸함의 아름다움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무언가의 자치, 그러니까 결국 뭔가를 또 그리워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쓸쓸한 공간들을 보지만 결국은 그 공간에 좀 매력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작업을 했고, 무주의 또 겨울은 또 어느 공간에든 좀 쓸쓸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겨울에 가장 쓸쓸한 빈집들을 찾으러 다녔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빈집들을 찾으러 다니면 누군가가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고향을 그거에서. 근데 우리가 또 찾은 데는 옆에 이렇게 좀 벼랑 끝에 있었어요. 근데 수해가 나서 한쪽 벽이 뜯어져 내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시던 분들이 못 살고 결국은 이주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공간이었고, 저는 그 뜯겨나간 벽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집안이 그 외부와 그 차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열려져 있는 공간도 있고, 그 앞에 마당의 분위기와 뭐 이런 것들이 이 공간에서 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장하늘 감독님, 네. 그 감독님의 영화는 사실은 되게 실제 사시던 분들, 무주 주민분들의 집을 섭외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집을 다 돌아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과정 통해서 제작진이 열심히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이제 모녀 엄마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제 주인공의 집 생활관이나 인물들의 역사가 문득문득 묻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공간을 좀 찾고 싶어서 아무래도 그 시골 촬영은 주로 도시 촬영은 우리가 이제 영상위원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전주에서 찍으면 전주 영상위, 부산 영상위, 서울이면 서울 영상위 이런데, 시골 촬영은 이제 그런 모든 역할을 전담하시는 분은 이장님이시거든요. 이장님한테 여쭤보고 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공간들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유기 씨가 이제 머무르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조부모의 집이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 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폐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을 지키고 있는 이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오래된 어떤 그런 한국적인 소품이나 어떤 집의 구조, 소재 이런 것들이 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공간을 찾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산속의 음식을 찾아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우주 그 군청 에서도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걸 알셔가지고 도움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 이제 그 회의 장면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군청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군청 직원분들이 이렇게 한 마디씩 우리 씨 밥 먹어? 이런 것들 다 군청 직원분들이 하셨거든요. 처음에 되게 좀 거부감을 좀 느끼셨는데 어느 순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더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그 복지과에 실제로 이제 가가호호 이제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노인분들 여름에 혼자 계시는 분들 잘 챙겨 드시는지 편찮으시지 않는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담당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검진아 배우님은 또 그분하고 또 업무를 좀 같이 열심히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실제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어떤 그런 자기가 수행하는 일에 대한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태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또 아무래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골 구주가 시골은 아니거든요.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벗어나면 같이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공간을 대여하는 거라던가 또 어떤 누구와 같이 한다는 게 같이 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이제 뭔가 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방식이라면 무주에서의 작업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 거리를 걷는 여러 분들도 무주에 계시는 할머니들 무주의 스태프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어떤 그런 좀 어우러져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그다음에 목소리, 그리고 또 그분들의 좀 도움과 협업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황 변호님, 네. 백숙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시작하시는 이야기도. 그 재밌는 얘기인데 감독님께서 제 전작들을 보시고 이번 작품을 했을 때는 민규 씨가 그 전에 맡았던 남자친구 역할들보다 좀 멋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의상부터 뭔가 그 사전에 저 좀 다이어트도 좀 하고 굉장히 막 다니면서 그러면서 좀 준비했던 기억이 많이 남고요. 완전 무주 사람 같은데요? 저도 근데 영화를 봤는데 너무 시커매가지고 네,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 공간 이야기 나오니까 그 감독님께서 그걸 되게 저한테 중요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조우모가 살던 공간을 지키는 태교 그래서 그 공간에서 받았던 그 영감들이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우리 복숭아 이렇게 먹으면서 계곡물에 발 담갔던 그 계곡도 앞에 흐르거든요. 되게 또 무주 완전 읍내랑 또 다른 그 촌집만의 그 정서가 있었어서 끝나고도 한번 거기 찾아갔었던 제 기억. 그리고 백숙 먹는 장면은 감독님이랑 재한 선배랑 이렇게 같이 막 얘기하면서 나왔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만들까. 근데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백숙이었었다고 그때 끓일 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숙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막걸리 잔에 이렇게 하는 그 짠하는 것도 감독님께서 디렉션을 주셨던 거예요. 그냥 그게 뭔가 태교와 그 사람과의 그 시그니처? 네, 이 연인들과 시그니처. 그래서 뭔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감독님이 저한테 주문하셨던 부분들이 좀 더 다정할 때 다정한 남자친구 그 엄마는 조금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듬직한 남자친구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딩 장면 찍었을 때도 엄청 기억 많이 나요. 그리고 저는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그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나오는 장면이 되게 저 궁금하기도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더 신기하기도 이 장면은 마지막에 아, 말씀드립니다. 네. 네네네네. 그 여러분들 질문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달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제가 쭉 질문 보고 있었는데 달 왜 제목이 달이 지는 밤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영화 속에 달이 나온다. 실제로 찍은 거냐. 네. 제목 이야기는 한 분이 해주시면 한 분이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달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글 제목은 이제 달이 지는 밤이고 영어 제목은 베스티지라는 그게 이제 약간 자취 흔적 이런 말인데 제 원래는 이제 서로 제목이 다른 제목으로 있었어요. 두 편이 분리돼 있었고 그래서 감독님 영화의 제목이 달이 지는 밤이었고 제 영화의 원제는 방울소리 방울소리고 영어 제목이 베스티지였어요. 근데 감독님 영화의 한글 제목이 또 이 영화 전체를 또 표현할 수 있겠다. 또 베스티지가 또 이 영화 두 편의 것들을 이제 같이 할 수 있겠다. 또 두 개가 거의 어떤 하룻밤을 넘어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달에 지는 밤과 또 달에 대한 의미는 장건희 감독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영문의 베스티지는 흔적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는 약간 이렇게 남아있는 어떤 폐허, 흔적들, 삶의 흔적들, 죽음의 흔적들 뭐 이런 거와 좀 연결돼 있어서 되게 정교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달이 지는 밤은 달이 지는 밤은 또 이 감독님의 제목이었는데 그 제목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달이 뭐 진다기보다 이제 이렇게 지구가 도니까 보름달이 떠도 이제 깊은 밤이 되면 이제 이렇게 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깊은 밤, 그러니까 좀 깊은 비밀이 드러나는 밤이라는 어떤 뉘앙스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달이 지고 뭐 그것이 흔적이든 간직하고 있던 비밀이든 이런 것들이 깊은 밤에 스물스물 피어나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아침이 밝으면 또 뭔가 흔적들이 좀 다 사라져 있고 다시 원래 걸로 돌아와 있는, 그래서 좀 해가 뜨기 직전이라던가 해가 지고 난 직후라던가 이런 시간대에 촬영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달이 지는 장면 뜨고 지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그림에 대한 필요성도 있었고, 그래서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찍은 달도 있고요. 이제 뭐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달도 있고, 지는 장면, 그러니까 저기 산 너머로 넘어가는 이제 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레이어가 좀 섞여 있는 장면입니다. 네, 실제로 뜨기가 네. 달 이야기 했고 질문이 참 많아요. 질문이 많은데 아까 질문 중에 제목 이야기도 했고 결말 이야기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그 마지막 장건희 감독님 결말도 궁금해하실 거고, 아마 저는 사실은 김종원 감독님의 그 마지막 장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중얼거리는 그 대사들 되게 인상적이고, 또 마지막에 그렇게 안소희 의원님이 이렇게 딱 사라지는 그런 장면도 되게 좋은데 그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하나의 그냥 그림 컷만 설명한다고 이게 막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한데 모으고 싶다, 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문제의 집, 그러니까 뭐 문제의 아버지라던가 그 태규의 조부모들은 이제 영화 시간 동안 이제 대부분 다 돌아가시거나 사라지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의 방식으로 등장을 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어떻게 영화적으로 재현해야 될까. 근데 막그 장르적인 장치로서거나 혹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일상적인 시간 안에 공존하는 방식으로 약간 좀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주초에 이제 장미꽃다리 감독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최근 한 10년 동안은 그 감독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어요. 근데 계속 밤마다 감독님 클립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단편 영화를 보고 어디 가서 이제 그 예전에 인터뷰했던 것들 을 보면서 마치 이제 근래 들어서야 이번 주는 저한테 장미꽃다리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보면서 요즘에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의 뭐 힌트라던가 좀 길라잡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이 영화 속 인물들이 그렇게 좀 계속 그 지금은 없지만 영화라는 시간을 좀 빌어서 좀 공존하는 방식으로 좀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을 좀 떠올렸고, 그리고 그것이 뭐 그냥 뭐 죽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표현보다는 좀 공존의 방식으로서 좀 접근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 죽었냐고 누가 질문했는데 다 죽은 사람들이냐? 네, 감독님만의 답을 한번. 100년 지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돌아가실 텐데요. 현장만 남지 네, 뭐 어쨌든 영화 하면 이제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어떤 걸 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사실 이제 장건재 감독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이제 그 공간에서 찍은 거예요. 새벽에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공간이고 저거는 이제 좀 거기에 또 의미적인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어쨌든 무주라는 공간의 어떤 그런 공간의 느낌을 좀 힘있게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엔딩은 좀 그러니까 제 영화는 어느 면 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좀 이 영화는 스트레이트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약간은 직접 합법으로 끝내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거는 또 저의 좀 어느 면 또 안 해본 것들에 대한 영화적인 욕심으로 좀 그런 결말을 한번 내보고 싶었습니다. 감독님 영화 중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되게 직접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성규 형님 이렇게 목조르고 나서 그런 것도 좀 되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데, 그 배우 여기 관객분들이 그 질문하시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목조르는 장면에 대해서 그때 기억 되살려서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신혜림을 거부해서 아마 자살을 선택한 그런 동기 머릿속에 어떤 설정을 두고 그 장면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그 장면은 촬영하면서 감독님이 새롭게 주신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촬영을 하는 그 며칠 동안 그런 그 씬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감독님이 주신 아이디어였고, 그 자세는 어떻게 할까, 어떤 느낌으로 할까를 같이 이제 고민하고 감독님이 생각해 주셔서 촬영을 한 장면인데, 하나의 이유라고 딱 얘기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그 행위를 하기까지 엄마와의 엄마와의 장면에서 보면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리고 나서 침대에서의 모습은 제가 저희끼리 이야기를 이제 몇 년 후 시간이 지나서 서울에 올라가서 사회인이 되어서 일을 하고 난 성인이 된 후의 모습인데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이제 쭉 지내오면서 이 친구가 바닥받고 느끼고 힘들어했었던 그게 엄마로부터 올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로부터 올 수도 있는 거고 엄마가 부당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도 있을 거고 또 그걸 가지고 산 채로 또 사회인이 돼서 사회에서 느낀 또 프레셔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그 행위를 하게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질문을 힘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감정적으로나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그 장면은 앵글은 이렇게 멀리 빠져서 찍히긴 했지만 제가 실제로 실제로 제 목을 졸라버렸어요. 그래서 네, 육체적으로도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지고 뭐 이런긴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장면을 촬영 중간에 주신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어서 저는 오히려 즐겼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영화에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힘들다기보다는 저는 지금 즐겼다고는 이상한가요? 네. 네. 제가 컷을 빨리 안 해서 아마 힘들긴 했을 거예요. 멈추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영화의 매력이에요. 그런 걸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또 어떻게 할까를 같이 막 고민하고 했었던 게 저는 더 재밌었던 기억이 힘들기보다는 좋았습니다. 안세호 의원님은 사실은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은 그 생각 별로 못하고 있다가 하쿠다테에는 목소리만 나오시거든요. 그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되게 매력이 있고 되게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광민규 배우님은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생활 연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냥 저 사람이 원래 저런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자기만의 비법, 연기를 이렇게 할 때 특히 이제 이 영화랑 연결지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상대 배우랑 케미 맞추는 게 제일 있어가지고 특히 진아 선배랑 백수 만드는 장면이라든지 근데 제가 관객으로서 볼 때도 저 두 배우들이 케미가 좋을 때 너무 재밌거든요. 이렇게 영화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뭔가 훔쳐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매번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그러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도 백숙 만드는 장면 되게 재밌게 보고 콩국수 장면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홍수 먹는. 네, 맞아요. 홍수 먹는. 홍수도 되게 먹고 싶어지는 장면. 네. 사실 백숙도 저는 처음에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백숙을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은데 하고 영화를 다시 봤는데 실제로 백숙을 맛있게 먹진 않더라고요. 막걸리는 먹어도 그런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질문을 하나만 더 갖고 이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일부에서 시계가 2개 나오는데 시계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시계 그 안에 소품들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지방에서 네,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여기 이제 몇 가지 소품들이 나오는데 제가 참 만든 지 오래돼서 다 찾아봐야 됩니다. 다 의미는 그때 치열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 덧없는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다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거기에는 이제 엄마가 그 안에 있는 그 시계도 있고 그 딸의 손목 시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와 현재와 또 죽음과 삶과 뭐 이런 부분들도 이어진 매개가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답이 썩 좋진 않네요. 오래돼가지고 네. 사실은 그동안 원체 또 많은 작품들을 하고 계시고 장하리 감독님은 또 이 신작까지 부산에서 새로 공개하시고 부산영화제 이번에 또 공개하거든요. 그리고 또 배우님도 원체 바쁘게 살아오셔가지고 강진아 배우님 사실은 촬영 때문에 제주도에 계셔서 못 오셨고요. 김봉준 배우님은 또 영화제에 가시느라고 해외에 계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질문 중에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지막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영화에서 난 이 장면이 가장 좋다. 네, 네. 그냥 한 장면 말씀해 주시면서 관객분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인사 같이 좀 이렇게 감독님부터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좋았던 장면이 많은데 아까 그 몸부림쳤던 장면, 네, 그 장면도 되게 만드는 재미가 있었어요. 네, 만드는 재미가 있어서 되게 창작자로서 좀 큰 그 변태 같은 즐거움을 느꼈던 장면이고 그리고 저는 그 보면 이제 새벽에 그 이제 집안으로 그 김금수 배우가 빠져나가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요. 항상 그런 장면들이 어떤 게 될까. 근데 제가 머릿속에서 이 장면을 찍겠다고 어떤 무드를 생각했을 때는 그 공간이 없었죠. 예, 근데 그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어떤 우리가 찍는 시기의 그 날씨와 색감과 바람과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이렇게 눈앞에서 무언가가 실현되는 걸 보는 순간이잖아요. 이게 되게 좋게 표현이 되는구나. 그런 영화적인 신기함을 느끼는 장면이어서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그 경유장에서 엄마와 딸이 같이 있으면서 있는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영화에서의 엔딩 장면으로서도 너무 좋은 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그 공간이 안개가 굉장히 많이 꼈어요 그날. 새벽이었나요? 벌써 네, 아침 일찍이었어요. 또 제 사진첩을 보면 그날 그 현장에서 사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너무 예뻐서 제가 막 기록도 많이 하고 감독님도 찍어주시고 저도 감독님과 스케줄 찍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도 그렇고 그날의 그 날씨와 그 공간이 너무 좋았어서 저 인딩 그 장면을 제 최애 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객분들이 네. 네, 일단 이제 제가 그 금유기 배우한테 그 영화 작업하면서 이제 주는 부탁이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근무하던 진아 씨가 깜짝 놀래잖아요. 그래서 훨씬 넘어갔을 때 관객분들도 되게 놀랬으면 좋겠다. 너무 멋있는 사람이 서 있어서 그런 제가 되게 공을 들이셨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도 그렇고 민기 씨한테 되게 부담을 많이 줬어요. 딱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와 이랬으면 좋겠다. 되게 반가운 인물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억에 남는 장면이에요. 사실 만들 때. 네, 그렇습니다. 네. 나타나는 장면. 네. 참한 청년이었죠, 아주. 네. 저는 제 영화 오프닝에 그리고 한혜인 딱 뜨면서 한혜인 씨 얼굴이 딱 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영화 봤는데 그 장면에서 이 빨려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 장면 그 오프닝 되게 저한테 좋았다. 저도 사실 저 오프닝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처음 볼 때 이렇게 약간 그 이상한 느낌을 줘요. 영화를 반복해서 봤는데 이게 뭔 느낌이지? 그래서 약간 초임에 되게 도입이 되어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감독님 영화에서는 저는 그 김금선 배우가 탁 나와서 버스 안에서 눈 뜨는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시작할 때 눈 탁 떴는데 그 왜 배우가 주는 존재감?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이때가 눈만 떴는데 이게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압도당했다. 이 장면을 장악하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확실히 줘서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딱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사실은 준비한 이야기도 많고 질문도 너무 많고 다 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저희 앞으로 계속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 와주시면
네, 또 그때 더 이야기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 짧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하고 그래도 마무리하죠. 네, 짧게. 네. 네, 저희 이게 개봉 전이지만 개봉에 관한 이제 개봉에 앞두고 있는 첫 지부인데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작은 여정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관객분들과 이렇게 즐겁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영화 개봉하니까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GV 많이 받으니까요. 오늘 못다한 얘기들 또 다음에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22일 날 다음 주 목요일에 개봉합니다. 네, 오늘 영화 좋게 보신 분들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GV도 참석하면서 열심히 홍보 활동하겠습니다. 네, 잘 지는 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기 전에 잠깐 사진 한 번 더 찍고 할까요? 네. 잠깐 마스크 좀 벗어주시고 30초만. 네, 30초만 하겠습니다. 네. 아까와 좀 달라. 이제 얼굴 근육들이 좀 풀어지셨잖아요. 네, 조금 더 웃어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